호르몬 불균형으로 난소에 낭종이 생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강의까지 만나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네. 30대 초반의 여성이 1년에 생리를 2번밖에 하질 않아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것 같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리를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것이 매달 생리를 하는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같이 치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난소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 화담청화탕이라는 신경성 위장약을 투여 후에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되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리가 정상적으로 한 달 또는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자궁과 난소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건강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신경성 위장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 생리가 정상화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담청화탕이라는 약은 자궁이나 난소의 약이 아니라 신경성 위장을 치료해주는 위장병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고 성격도 굉장히 터프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거의 매일 일을 하는 강행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폭식을 하는데 4개월 만에 8kg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장기간 10kg를 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피부가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등치가 있으면서 가슴이 발달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생리를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었고, 또 이것이 몇 년 전서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는데 3년 전에 일을 시작한 후에는 더욱 이런 증상들이 생리불순이 심화되어서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그 생리 색깔도 까맣게 양도 적게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생리를 잘하고 양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초경을 중학교 2학년 때 초경을 했는데 생리 후에 처음 시작 후에 5년간은 별 문제가 없고 주기도 일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부터 만성 위염이 생겼고 역류성 위염까지 있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병도 있고 이 아토피 피부 증상이 전신에 다 났는데 특히 엉덩이나 등 쪽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했고 변비가 심했으며 화장실을 못 가다가 어떤 때는 아예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아주 고르지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항상 피곤하다. 또 최근 1, 2년 사이에 몸이 많이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집에 오면 안색이 노랗게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리불순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인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봐서는 그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여성은 위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한의학의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위장병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들은 위를 가장 먼저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것은 비위가 사지팔다리를 주관하고 기욕을 주관하고 전신의 모든 장기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등치가 크고 가슴이 크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모습과 맥을 보았을 때 위장에 떨어졌다는 것과 소화가 안 되는 현상,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폭식하는 습관으로 체중이 증가한 것, 아토피, 피부병 등으로 보아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조잡증으로, 조잡이라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조잡증으로 판단되어서 화담청화탕이라는 걸 투여하였습니다. 여기 화담청화탕이라고 그랬어요. 담화를 꺼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화를 없애주는 그러한 처방이 화담청화탕입니다. 이 처방은 신경성 스트레스에 의한 위장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이것이 위장이 좋아지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위장도 좋아지고 변비도 풀렸고 설사도 하지 않으면서 생리도 차츰차츰 정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리가 좋아지니까 역시 피부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위장이나 폭식하는 습관 그리고 아토피가 생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입니다만 신경성 위장병인 조잡증을 치료하는 화담청화탕을 한 제를 투여한 후에 생리가 차츰차츰 좋아졌는데 몇 개월 후에 같은 한약을 먹은 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장은 거의 나았으며 변비도 좋아지고 아토피도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기육, 말하자면 피부 기육이 있는데 이것은 위장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 아토피 질환이 위장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좋게 해주면 바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든 후에 아토피가 심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으면서 또 몇 달 후에 더 이 한약을 투여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1달 반 만에 한 번씩 월경을 하고 아침에도 편안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본인도 노력을 해서 폭식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도 천천히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양명형의 여성으로 맥이 비위에 떨어졌고 주소증은 다낭성 난소증후로 인한 희발 월경 증상입니다만 그 부증으로 따라오는 증상으로서는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있으며 변비 아토피 증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폭식으로 인해서 살이 최근에 많이 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온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양명형이며 위장에 문제가 있고 비위에 맥이 떨어졌고 다낭성 이것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비위를 좋게 해주는 화담청화탕을 선방하여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은 신경성 위장약이지만
전신의 모든 증상이 좋아지면서 자궁 난소가 정상화되니까 생리도 정상화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 약에는 호르몬 문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리도 정상화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식습관과 자궁이 관련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신경성 위장약으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극복한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